이직이라는 것은 정말 혐오 발언이거든요. 이건 틀딱이라고 얘기하는 거든가 예를 들면 아니, 노인들에 대해서 이번 이렇게 주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걸 거를 왜 그걸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직이라는 게 혐오 발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직 일직이라고 틀니가 표현을 없는 해요. 틀니를 차고 있는 분을 틀딱이라고 부르는 것은 혐오 발언이 아닙니까? 혐오 발언이죠, 그거는. 이직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는 이 혐오의 마음을 최대한 담아서 하는 얘기고 예를 저는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금기시하는 그 방식 자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뉴스와 함께 그 뉴스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는 우리 최윤경 기자가 도와주실 거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최윤경 기자와 함께 이 뉴스에 대한 의미 또 살펴주시고 각 당의 입장 이런 것도 정리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조금 늦으셨죠?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상우 변호사입니다. 눈물은 다 마르셨을까요? 저 후보라고 얘기 나올 뻔하다가 갑자기 급 조상우 변호사입니다. 이름 바꿨습니다. 눈물 납니다. 우리 조상우 네. 변호사님 진짜 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뭐 저기 굉장히 그 많은 표를 얻어서 네. 뭐 나름 많은 표를 그렇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께서 굉장히 네. 더 많은 표를 아. 얻어서 진 거라서 말이 잘 안 나와. 너무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저는. 결과를 네. 알려주나요, 근데? 몇 대 예. 몇인지? 예, 몇 대 몇인지 그래요? 표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아. 그래서 네. 너무 우리 금천 국민들께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아서 고맙다는 눈물 날 것 말씀드리고 같아요. 싶습니다. 네. 우리 출연하신 분들 다 네, 잘 돼야 우리 되는데. 크루인데. 네. 우리 그 김종혁 장르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님도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직부총장은 뭐예요?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그거 네. 저는 그냥 얼굴 마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굴 마담할 얼굴은 아니시죠? 아니 무슨 마담이 이래? 그러긴 너무 나이가 들었어. 아니 왜 얼굴 마담이? 아니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우리 네. 저 나이 드신 좀 저 어르신들이? 드신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습니까? 네. 어른들이 저도 좋아하는 괜찮아요. 그럼 실제로 진짜 뭐 이렇게 막 실무를 막 많이 하신다기보다는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아니 인사하시는 그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네. 조직부총장은 원래 당계 저 조직부총장 산하에 조직국이 있고 네. 그거는 이제 253개 우리 당협들 음. 그 관리하는 조직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청년국이 있고 음. 직능국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들을 관리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이 큰 곳인데 네네. 그게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그 당무감사가 아직 가장 그 큰 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당무감사가 다 끝나고 임명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좋겠다. 실권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네. 그 비대위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 물갈이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 사람을 좀 데려다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간 거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선거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 자리는 네. 그 되기만 하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분들이 주로 가셨어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하셔야 되니까. 네, 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많으니까. 네, 아까 지금 말씀 잠깐 하셨는데 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금 내용과 성질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조직부총장이라는 자리는 네. 공천권, 그러니까 공천 권력의 넘버 3 안에는 들어가죠. 그래요? 자리에 근데 들어가- 이제 여기는 저 공천하는 데 있어서는 네. 또 따로 힘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아니, 말씀을 다 끝나고 지금 들어가셨다는 말씀인 거고 보통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 시점에 조직부총장의 굉장히 파워가 있군요. 힘은 넘버 원래 3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공관위에 네. 저는 제 코가 적자고 아. 제가 만약에 공관위에 들어가서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선거를 어떻게 해요? 거기가 시간이 없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가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보통 맞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아니 그 253개 지역구를 전체를 다 평가를 하고 누구를 뽑아낼 사람 뽑아내고 네. 심을 사람 심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 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바쁜 네네네. 자리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그러나 내 코가 지금 석자 거의 한 1m 가까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개 들이마시는 정신이 없다. 바쁘다 바빠. 네. 자 그러면 일단 뉴스들 어떤 뉴스들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윤경 기자가 뉴스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종섭 결국 출국입니다. 와 우리
김종혁 부총장님, 조금 시작부터 좀 쉽지 네, 않으실 것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도 불편하셨습니다. 이 아니,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예.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저녁에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음. 좀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가히 런종섭으로 불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어제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중대 아,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겁니다. 수사를 방해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렇게 갔는데 네. 못 잡았습니다. 잡으러 가는데. 네. 못 잡았어요. 알고 보니까 네. 엄청 일찍 들어가서 보안구역 안에 있다가 아마 수속을 한 것으로 아. 보인다. 근데 MBC 기자가 잡았어요. 아니, 잡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구나. 아, 탑승구에서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탑승구에서? 네. 그러니까 MBC는 그 어.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같이.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 취재진이 다 있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다 얘기된 거고. 다 얘기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타임라인을 보면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어. 3일에 호주 대사 임명, 7일에 이종섭 전 장관 4시간 동안 조사, 그다음에 8일에 법무부가 출국 금지 해제, 그리고 10일 출국. 이 모든 일이 일주일 만에 벌어진 겁니다. 급히 나가다 보니까 이제 생긴 일들이 네. 있는데 먼저 전임자가 국내로 귀국한 뒤에 인수인계 하고 후임자가 나가는데 네. 전임자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보통은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바톤은 호주에서 터치하게 생겼어요. 호주에서. 지금. 그다음에 호주 정부에서 이제 호주 정부에 내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장을 받아가지고 대사니까. 네. 그 행사를 하고 신임장 받아가지고 호주 정부에 내야 공식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급히 나가느라고 신임장을 못 받았어요. 야. 네, 복사본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신임장을 복사본을 가지고 나가요. 그랬다고 합니다. 4번을 급히 토스 받은 것 같은데 네. 4번을 먼저 제출하고 나서 이제 현지에 있는 한인들이나 호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다음에 원본이 이제 날라오면 그 원본을 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뭔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아주 자유로운 업무 수행. 음. 네. 아니, 국익 뭐 우선이죠. 호주에서 아그레망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네. 뉴스 좀 보세요. 지금 상처받았다고 뉴스 안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그레망 한참 전에 나왔습니다. 네. 교민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어요. 네. 이 진보 성향 교민 단체인 시드니 촛불 행동 회원 50여 명이 사실상 범인 도피이자 범행 은폐다. 네. 국가 권력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비판을 네. 하면서 자, 집회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거를 이거는 김종혁 부총장님한테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시고 쉬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상 후 공격을 받고 아유 먼저 하세요. 좋습니다. 먼저 하세요. 왜냐면 이거 너무 힘드실 아니 것 같아서. 아니 이거 뭐야 이 선거 바쁜데 이런 야 좀 와서 오라 그래갖고 나 또 친정이라 그래서 열심히 왔더니 따뜻한 분입니다, 오자마자 아주 여러분. 따뜻한 안대를 해주시네. 자, 그러면 우리 조상호 네. 조사님 이 사안 뭐 할 얘기가 많으시죠? 아니 뭐 저는 검찰에서 보통 네. 이렇게 출국 금지를 하면 네. 법무부에서 소송 없이 이렇게 해제해 주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보통은 소송을 해가지고 따져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또 소송한다고 해서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톤이 차분하시죠? 아니 원래 그래요 제가. 아닌데. 처음 봐요 이런 모습. 아니 세게 하라고 막 붙이기는 그냥. 그건 아닌데 원래 되게 항상 흥분해 있으시거든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네. 이건 이제 공수처에서 한 건데 네. 공수처에서 수사 필요성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한 대상을 네. 법무부가 그것도 이제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하고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는 부처인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정을 하는 이런 조치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해하기 어렵다. 예, 그다음에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이 소송에서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입국 여부는 네네. 국가의 전적인 자유재량 영역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고 요건에만 해당하면 그걸 가지고 따져서 뭐 재량권을 너무 세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소송이 받아들여진例도 없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도 없이 이렇게 풀어줬다. 이거는 애초에 공수처의 독립성을 인정한 취지에 맞느냐. 애초에 그러니까 공수처고 뭐고 간에 우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아끼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네. 지금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 이렇게 네. 하면서 수사를 덮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법치주의가 뭐 실종됐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아니 뭐 지난해 7월에 이제 최상병이 안타깝게 숨졌고 그 이후에 뭐 많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네.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우리 애도 군대 갔다 왔는데 그 부모님들 심정이 어떨 것이며 또 같은 해병대 동료들의 네, 심정이 네, 네, 어떨 네. 것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죠. 예,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네. 왜 이렇게 사건이 질질 끌려왔는지 끌어왔는지 예를 들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공수처에서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이게 선거철이 아니라 네.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매듭이 지어졌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는 돼요. 근데 수사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 네, 아니었어요? 천천히 뭐,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네. 서서히 올라가는 게 뭐 이게 뭐 1년, 2년을 끌 수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해요. 명백한 게 지금 팩트 자체는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가 그 내호천에 그 바닥이 모래임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을 그 들어가서 구조를 해라. 네. 아무런 조치 없이 구조를 해라라고 해병대 정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인지 밀어붙였고 네. 거기다가 사단장이 거기서 야 뭐 우리 반드시 해병대 빨간 옷을 입고 네, 그다음에 문제가 해병대 있죠. 정신으로 네. 가라고 얘기한 것들이 문제냐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그 뭐 다 증인들도 너무 많고 문제는 지금 이종섭 씨가 관계돼 있는 책임 것은 있냐 없냐인데. 예, 여기서 네. 박정원 대령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사단장까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박정원 대령이 그 조사를 가져왔을 때 거기다 사인을 했다가 네. 그 다음 날 야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이거 갑자기 바꿨죠. 사단장까지 네. 하는 건 문제야라고 바꾼 건데 음. 이 바꾼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냐, 네. 지시를 받고 한 거냐 아니냐가 핵심이죠. 핵심이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수사 외압이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부분만 이제 규명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다른 무슨 네. 그 팩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온 거고. 그 규명할 사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네. 공수처에서 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렇게 늦게- 시간을 질질 끌어서 이 간단한 사건을 어떻게 보면 아.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보면 이게 선거철 한 달을 앞두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갑작스럽게 논란이 되기 시작하니까 정치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저도 뭐 똑같은 우리 제 아들 같은 그런 그 생떼 같은 사병이 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이것이 지금 너무 정치화되고 있어서 지금 뭐 저 앞에 가서 민주당의 어떤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 가서 출국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들은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네.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연 해병대라고 해서 혹은 다른 군인들이라고 해서 대민 사업을 저렇게 무작정 사병들을 저렇게 어려운 곳에 밀어넣는 것이 아무런 지식도 없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도 아니고 소방 당국이 그거 위험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들어가자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대책, 우리 사병들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대민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그런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누가 이걸 어떻게 했어 이게 무슨 뭐 네. 지시를 받았어 안 받았어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 귀결되고 있어서 네. 저는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고 뒷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김정일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이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냐를 준비하고 그걸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만들어낸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가릴 거 없이 함께 힘을 모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최상병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요.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도 그냥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 이 뒷부분이라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최상병 하면 정쟁, 최상병 전쟁. 언제부터 최상병이 정쟁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건 국민의힘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하는 부분들이 쉬운 수사냐?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과 연결된 부분들이고 청와대와 연결된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아니라 지금 용산이죠. 네. 용산 대통령실과 연결된 부분들이에요. 용산이 지시를 내렸냐 안 내렸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핵심이죠. 거기에 용산에 네. 그러면 관여한 사람들이 수석이냐, 네. 아니면 뭐 비서관급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관여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데 거기가 다 보안구역이에요. 압수수색이 제대로 안 돼요. 네.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거의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미 압수수색을 허용해줬느냐? 그것도 안 해줘요.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수처 그렇게 인력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권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이만큼인데 실제로 인력은 진짜 정말 쥐꼬리만 하거든요. 그렇게 공수처 만들어내는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해가지고 공수처 힘도 다 줄이고 빼놓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거예요. 수사가 늦어진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검찰처럼 어디서 인력 마음대로 끌어와가지고 지방청에서
사정없이 끌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청에 일반 형사사건 수사가 안 돼요. 그렇게 수사관들 다 땡겨가지고 막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른바 전 정부에 대한 그 뭐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들 뭐 아니면 정책과 네. 관련된 비위가 있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수사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는 인력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공수처에서 네.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공수처가 글쎄요. 저는 공수처가 그동안에 2년 가까이 2년 됐나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처장은 이제 그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하신 걸로 아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사건 한 건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아니 검사 2명만 있어도 제대로 된 사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그 검사 인력들 불러다 놓고 수사관 불러다 놓고 물론 검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죠. 하지만 공수처가 그럼 검찰처럼 모든 사건을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라도 있으세요? 아니 계속 방해하잖아요. 마치 반민특위 뭘 방해하듯이. 반대를 해요. 아니, 예를 들면 정치 검찰이 반민특위 반대하듯이 그래가지고 무력화시켰듯이 계속 수사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손준성 검사 사건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고 공범인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다 수사를 마친 다음에 기소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은 공수처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긴 한데 기소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수처가 사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 지휘에서 다 수사를 마친 다음에 기소해달라고 송치했더니 뭐 했습니까? 바로 무혐의 처분하고 그거 재판 손준성 검사는 재판 진행 중인데 징계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수사를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해도 잘 안 되고 수사하는 것도 방해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아니 공수처가 그 정도 수사해서 나름 근거가 있이 송치를 했으면 네. 수사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소환 한번 해봤습니까? 한동훈 장관 소환해봤어요? 공수처가 네.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떠나서 다른 어떤 비리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네. 대부분 기각을 당하거나 어떤 비위험에 아니 대해서 지난번에 그러나요? 무슨 저 그 경찰관이 무슨 뭐와 관련해서 총경급 이상의 뭐가 그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거를 기소를 했다가 제가 알기에는 그게 그 무혐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른 모든 사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가 정치 검찰은 아니잖아요. 공수처의 수사라는 것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를 거의 정치 검찰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걸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모든 걸 정치적인 우리의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이 수단으로서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사하게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공수처는 검사만 수사해도 돼요. 네. 그 정도 인력까지 이 25명 검사 지금 25명 정원도 안 채워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검사 주요 수사 대상이 검사나 판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잘 지원을 안 해요. 왜냐면 변호사님 지원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아, 예. 저는 다 정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요. 아. 그래서 떠나 있는 사람도 떠나고 있잖아요. 예. 검사들도 네. 못 하겠다고. 아니, 요 얘기 한번 아주 길어질 얘기는 네네네. 아닌데 공수처 알았습니다. 얘기는 뭐 다음에 또 네. 하도록 네, 하고 알겠습니다. 여튼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가 되더라도 잘 저 검찰이 막 좀 방해를 한다든지 혹은 뭐 정권 차원의 뭐 방해들이 있어서 아직 결과는 좀 안 나온 것 같다는 그 차원은 이제 말씀 충분히 좀 그렇죠.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네. 공수처가 출국 금지하는 대상을 법무부가 이렇게 바로 그 출국 내주는 금지 게 말이 안 해제 된다. 중에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저는 창피합니다. 뭐 좀. 그거는 얼마든지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일 처리한 부분은 네, 그거는 선거를 앞두고 상당 부분 오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고 그것이 야당 제가 야당이라도 비판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뭐 입장 바꿔놓고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다. 근데 끝으로 그러면 이 사안의 끝으로 이렇게 급하게 처리했으면 급하게 처리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뭐 선거 계속 쫓아다니면서 네, 그 네. 내부에서 아. 어떤 논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공수처에서 이제 한번 소환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사를 또 계속 해나갈 거 아닙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네. 뭐 소환 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소환 청구를 할 거고. 호주 대사를요. 근데 호주 대사로 임명을 안 어. 했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은 뭐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건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쉬움은 좀 있다. 아쉬움은 아니 있는 뭐 사실이에요.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 검사를 검사장 임명하시는 분인데요. 뭐. 네, 그러면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그분은 결국 네. 유죄 나와서 실형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당 대표를 하시고 계세요. 아니 거기는 그쪽 검찰총장 대통령이니까 네.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다음 한번 뉴스는 가볼까요? 네. 하나 더 갑니다. 한동훈 유세장에서 쫓겨난 해병대입니다. 요거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단대 오거리역에서 진행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 현장인데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인 정원철 씨가 확성기를 향해서 소리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요 장면이군요. 유세 중이죠.
또 첫 번째 뉴스랑도 또 이어지는 뉴스이기도 하네요. 네. 네. 이 경호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갔는데 잘 안 들려요. 사실 저 목소리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쓴 기사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순직한 장병에 대한 입장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정 회장이 현충원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한번 만났었고 네. 서울역에서도 일정에 맞춰서 가가지고 소리를 쳤는데 뭐 대화를 하거나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국민의힘 당원이다라고 주장도 했는데요. 뭐 끌려나갈 줄은 몰랐다. 오픈된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건 법이 정한 권리인데 이렇게 끌려나가게 되다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짧게 한 말씀씩만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유, 그러니까 이 정권의 공통점은 그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얘기를 듣기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좀 그냥 들어줘도 되는데 네네. 그 들어준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을 건데 네네. 그분들이 불만을 좀 표시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의 관용, 그 정도의 품넓음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입틀막 정권이라는 세 글자로 요약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반대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네네. 그게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근데 1월 1일 날인가 2일 날 저 서울역에서 저희가 그 인사하러 내려가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그 다 내려갔었어요. 네네. 비대위원들하고. 근데 그때도 이제 해병대 분들이 옷을 입고 와서 거기서 인사를 하는 행사장에 와서 막 고함을 치면서 항의 시위를 하는 바람에 저희는 그 인사를 하다 말고 그냥 올라와야 됐어요. 그 아니 귀경하는 그 분들한테 귀성하는 분들한테 인사조차 인사하기 위해서 와 못하게 하냐? 있는데 기습 시위를 하시면서 거기서 고함을 치고 함성을 지르니까 다른 내려가는 분들이 놀라갖고 인사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얼마든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모든 행사장에 쫓아다니면서 스토커도 아닌데 그렇게 막 마이크까지 사용해서 항의를 한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그냥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항의 시위 내지는 근데 이 한 얘기를 번이라도 들어주면 들어야 되잖아요. 된다. 예를 들면 한 번 그냥 자리 한 번 가져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요청을 해서 뭐 행사를 갖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안 됐다면 네. 그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런 행사장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는 행사장이든지 그게 국회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장에 가서 막 고함을 치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 예를 들면 환영할 수도 있고 악수할 수도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고함을 치고서 소동을 피우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위압감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이거든요. 정상적인 정치 활동조차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저 예를 들면 뭐 민주당 행사보다는 요기 행사에서 조금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 민주당 뉴스 행사에서 보기에는. 네네. 그렇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스토커를 하는 많아요. 경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보도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한 거를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면 저 이재명 대표께서는 피습을 당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극단 정치의 어떤 하나의 표상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잘못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네. 분노감 같은 게 이렇게 계속 증폭되다 보면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자제하라고 정치인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치는 국민들 일반에 대해서 예, 자제하는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저렇게까지 나오실까에 대해서 예, 공감하면서 얘기를 들어줄 자세가 있어야지. 네. 저렇게 왜 극단적으로 해? 물론 그 정치인들이 자극적인 언어로 그 표현하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저렇게 현장에서 누군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얘기를 전달해 보고 싶어서 현장에서라도 마이크를 잡는 분이 있다면 다가가서 얘기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척이라도.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여러 뭐 유세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아마 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다음 뉴스가 아마 네, 다음 조금 뉴스 그래도 마음 좀 보겠습니다. 풀리실 것 같습니다. 저요? 아니 근데 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요? 아니, 저 국장이었는데 옆에 앉아 이 불편하게 잡고 있어요. 너무 불편해서 네 불편합니다. 예점을 생각해줘요. 네 계속 불편하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찍 아니겠지? 뭐예요 또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네. 8일 인천 계양구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에 한 시민에게 이제 인사를 하다가 설마 이찍 아니겠지?라고 했다가 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다음 좀 날 논란이 되자 이제 바로 사과했죠. 그래서 논란이 네. 일자마자 근데 광속 사과를 하긴 했어요. 네. 무슨 얘기를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날 소셜 미디어에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썼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직 발언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이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는 이제 부적절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좀 과하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네. 주중에 그러니까 주말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국민의힘 공천은 폐륜 공천이고 뭐 예를 들면 사면, 음란, 돈봉투, 친일, 탄핵, 비하, 극우, 양평도로 게이트 공천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강한 어조로 비판했죠.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해서 저는 아침에 들으면서 저 비대위 참석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너 고향 어디니 이렇게 물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면서 쟤 고향 어디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매우 그건 부적절하죠.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극도의 폄하거든요. 네네. 더구나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인께서 대통령까지 나오신 분이 네. 이 찍은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평소에 하고 계시길래 저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저희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사과를 하셨어요. 잘 사과를 하신 건 잘 됐다고 봅니다. 근데 무슨 뭐 저희한테 뭐 폐륜 공천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폐륜과 관련된 게 글쎄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폐륜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그 형수님에 대한 그런 욕설 논란도 있었고 네. 또 다른 또 음란이니 뭐니 무슨 그 돈봉투 이런 얘기들이 모두가 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들이 많으세요. 그럼 비판할 자격이 있냐?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본인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상대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그 비판이 과연 합리적이고 그 예를 들면 소구력이 있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네. 돈봉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좀 아니, 이제 그 당에 관련이 민주당 있다고. 얘기를 한번 그 해주세요. 당의 왜냐면 대표시잖아요. 네. 당의 대표신데 그 이전 당 대표들 선거와 관련된 일이고요. 이재명 네. 대표가 당 대표나 아니면 여의도 주류 정치를 경험하기 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당 대표이실 그리고- 때 그분들에 대한 처벌이나 네. 그분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하셨다가 아직 뭐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검찰권이 굉장히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 편향적이고 사유화되어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현 자체가 좀 네.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하고 좀 같이 비교해 보시면 현장에서 누군가의 대상을 향해 혐오 표현으로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 시민들에 대해서 이거 너 응원합니다 뭐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같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농담 삼아 던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냐면 표현은 그러니까 이 뭐 나에 대해서 막 응원 보내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번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농담 삼아 던지지 원래 이게 농담을 좀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네. 그걸 이렇게 던지셔가지고 그게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아, 평소에 농담을 잘하세요? 원래 농담 잘하세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장난기 있으신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자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좀 샤이한 성격이긴 한데 네. 중간 중간에 약간 자기 딴에는 웃긴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네. 섞어서 하시는 이재명 분이에요. 대표가 좀 샤이합니까? 예, 좀 샤이하죠. 샤이해요. 네. 샤이해요. 샤이한데 이제 농담은 또 코드가 좀 서로 달라가지고 저는 웃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죠. 근데 농담이라고 던지는 말은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던지셨다가 아차 이게 좀 네. 이게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약간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아니고 현장의 네. 상대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공당의 대표로서는 좀 부적절한 언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네네. 느끼시고 이제 곧바로 그러니까 사과를 하신 국민의힘의 거죠. 비판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는 뭐 듣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 아니 인종 차별이 뭡니까? 그걸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 표현 자체니까 네. 2번을 찍으면 나쁜 놈이다. 음. 아니면 2번 찍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죠?
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상황 않는데요. 네. 이걸 뭐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다. 그리고 약간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약간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레이건이 그때 총에 맞았어요. 그 총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면서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아 설마 당신이 나는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다 이제 화제가 되고 웃음 유머가 이거는 됐죠. 유머예요. 네. 이건 농담이에요. 죽어 이제 자기 죽을 저 총에 맞아서 수술 들어가면서 아다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유머죠. 근데 이익직이라는 것은 정말 혐오 발언이거든요. 이건 틀딱이라고 얘기하는 거든가 예를 들면 아니, 노인들에 대해서 이번 이렇게 주에 국민의힘 지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걸 거를 왜 그걸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익직이라는 게 혐오 발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찍 일찍이라고 틀니가 표현을 없는 해요. 틀니를 차고 있는 분을 틀딱이라고 부르는 것은 혐오 발언이 아닙니까? 혐오 발언이죠, 그거는. 이익직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는 이 혐오의 마음을 최대한 담아서 하는 얘기고 예를 저는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금기시하는 그 방식 자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요 특정 표현을 미국에서 금기시하는 방식.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아 당신 얼굴이 까만데 당신 니그로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정치 생명 그날로 끝입니다. 당연히 끝나죠. 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 아시안이니까 그렇지라고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다면 그걸로 정치 생명 끝입니다. 그리고 너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그런 예를 표현이 들면 들어있나요? 공화당이나 민주당 상대방의 지지자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얼마나 너 혐오 발언이 공화당원이라 그래? 그러면은 혐오 사람들 발언이 화나나요?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이익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그것이 혐오의 표현이 아니거나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그건 저하고 생각이 저는 그게 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냐면 네. 공당의 대표고 그다음에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를 이제 압축해서 보통 이입직이라고 하고 뭐 민주당 네, 지지자를 네, 일찍이라고 네, 네, 네. 표현들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근데 저는 그게 비하 표현이어서가 아니라 편가르기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까지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게 아직 문을 열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지만 공당의 대표라면 그분들의 마음까지 얻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온라인에서 뭐 이런 저런 댓글이 달릴 때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주장하거나 이럴 때 야 너 이찍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조롱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너 국민의힘 지지자야?라는 네.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혐오 표현입니까? 왜냐하면 이른바 민주당 초과 커뮤니티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네. 뭔가 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체적인 색깔에 맞지 않는 좀 그분들이 볼 때 논리적이지 않고 엉터리 주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너 이찌기지라고 하는 표현은 너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야? 너 수박 같으면 어떻습니까? 수박.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네. 비유적인 표현들을 너무 금기시하는 거는 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에서 점점 해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개딸이라는 표현도 본인들이 먼저 쓰셨고 네. 그다음에 문바라는 얘기도 먼저 쓰셨고 네. 다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시컷 쓰시다가 나중에 그것이 저희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한 적 의미가 되니까 그걸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거는 개딸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셨다고 얘기하시는 만약- 분의 주장이고 만약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찍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혐오의 표현이 아니라면 그렇게 진짜 조 변호사님 생각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아니 제가 꼭 그걸 저희는- 써야 된다는 얘기가 저희는 아니에요. 일찍이나 이찍이나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 오늘도 비대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당의 대표라면 공당의 지도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냐면 공당의 대표가 아니고 저- 저는 일반 사람들도 아니, 그런 표현을 쓰지 왜냐면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그 민주당원이라고 그러면 저기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는 정성을 안 드립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김종혁 위원장님도 그 지역 안에 민주당 당원이어도 그 정말 존중을 담아서 인사를 하시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민주당원들한테 그 인사를 하면서 네. 설마 일찍은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설마 얘기하지 않아요. 개딸은 아니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수박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누가 자신의 그렇게 지지자한테 얘기합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지지자한테 농담 삼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 김종혁 위원장님께서는 비하와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표현할 그런 때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아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공당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어쨌든 공적 영역에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지위에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내쳐야 될 문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쪽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네네. 지지자라고 해서 내쳐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거지.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라는 표현이 혐오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어떤 그런 비하나 혐오의 의미가 근데 그렇게 지금 김종현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당신 민주당 지지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혐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일단 두 분이 그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의견은 다르신 거 네. 아니에요? 혐오 상황에 따라 표현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네, 혐오 아니, 표현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혐오 예. 표현이라고 네. 보고요. 민주당 초과 커뮤니티에서 너 국힘이지? 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러면 그건 혐오 표현인가요? 이찍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너 국힘이지, 너 국힘 간첩이지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정말 잘못된 표현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을 그 상황에 따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그러니까 수 있는 거지 그 자체가 혐오 표현이라는 건 예를 아니라는 들면 겁니다. 일반 사람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야 쟤는 뭐 누구 지지해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오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무슨 저 증류수처럼 그렇게 그 도덕적인 말만 쓰면서 살 수는 없죠. 그건 뭐 다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건 인정 그 뭐랄까 일탈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네. 적어도 틀딱이니 이찍이니 뭐 예를 들면 아니 틀딱은 그 단어 자체에서 그런- 혐오가 그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사람을 대한 닭에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닭 머리에 비유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건 저 닭머리는 아닐 것 같고요. 딱딱거린다고 그래요. 네. 아니면 그런 거 그게 있죠. 아니고 틀니를 이른바 특장애를 때문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한 모양새 자체를 비하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비하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투표권에 대한 비하거나 예. 오히려 후자가 더 심하면 심할 수 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신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다리가 불편하든가 이런 분들은 뭐 절름발이라고 네. 부른다든가 그런 건 이제 표현 잘못된 거죠. 이건 아니 아니면 그러니까 안 제가 되죠. 물어보잖아요. 너 그러면- 국힘이지 그게 그럼 아니, 비하 표현인가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을 찍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조롱하면서 너 근데 네가 아까 그걸 찍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 2찍이지 너 3찍이지 너 4찍이지 1찍이지라고 하는 것이 그건 그 사람의 선택권에 대한 조롱이에요. 신체적인 것들이 잘못됐을 때 그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롱하면 안 되듯이 어떤 유권자가 어떤 네. 투표권을 했다 투표를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그것을 가지고서 번호를 붙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를 비난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 사람의 자유와 양심, 투표권, 선거권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갖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반대 그 전혀 이제 그와 상반되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에 대해서 비난은 아니지만 비판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고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당신 민주당 지지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적절한 말 아니죠. 정확히 적절한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이 어떠한 부분이 제가 조금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당신 민주당 지지자 아니야? 라고 내쳐버리는 네. 방식은 절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자 아니야라는 표현이 그러면 그 자체로 비하 표현입니까? 그 자체로 비하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부적절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존경하는 조사호 위원장님과 네. 변호사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예, 뒤에 또 뉴스가 하나 있는데 하나만 좀 네, 더 하나만 왜냐면 하고 또 갈까요? 일정이 또 있으시니까 네. 네, 하나만 짧게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혁신, 국민의힘은 패륜 공천.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심판전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세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했고 일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입니다. 이 패륜 공천의 네. 예를 직접 거론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조금 전 김종혁 말씀해 위원이 주셨죠. 말한 것처럼 사면 이름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면 정용선, 김진모, 음란, 장해찬, 돈봉투, 정우택, 친일, 성일종, 정승현, 탄핵 비하, 5.18 부정공천 아마 이건 도태우 가리키는 것 같고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김선교, 원희룡 이렇게 실명 토크를 했어요 어제. 이게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아마 본선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네. 이제 대여 공세를 되게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요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했냐? 패륜 이재명 대표가 말한 패륜이 뭐냐? 형수 욕설, 배우
배우자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 뭐 얘기가 좀 중복되긴 합니다만 원래 상대방의 공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비판을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콕 집어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비판까지는 잘 안 하진 않나요 혹시? 아니요, 그거를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한동 비대위원장이 매일매일 건마다 해왔어요. 건 바이 건으로 했어요. 먼저 시작을 했다. 네, 건 바이 건으로 쭉 하다가 그걸 네. 계속 듣고 있다가 우리는 그냥 한 세트로 하자. 뭐 이렇게 그걸 뉴스로 하나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한 방에 그냥 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공천에 문제가 네. 많다라는 걸 지적하면 되지. 네. 뭐 건바이 건으로 이거는 이게 막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면서 계속 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젠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훨씬 젠틀합니다. 네. 민주당이 뭐 혁신 공천을 한다고 네. 주장을 하신 데 대해서는 네. 아마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소를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 공천을 해서 그 당의 국회 부의장이었던 분이 사표를 우리 당으로 넘어오셨는지 그리고 원내대표를 했던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네. 탈당을 전 하시고 국회 부의장이죠. 한참 전.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리고 서른 의원도 평생 뼈를 묻었던 그런 네. 민주당에서 이 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다라면서 탈당을 하셨는데 하시고, 네. 수많은 그 탈당 행렬을 보면서 이것을 혁신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님은 도대체 혁신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나를 방어해 줄 사람들을 내 주변에다가 둘둘 네. 둘러싸는 것 이것이 혁신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사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결코 혁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말씀드린 혁신이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속된 말로 파리도 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탄을 뭐 이렇게 똘똘 할 만한 분들을 사천했다고 하는데 그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 중에서 단수 받으신 분은 없어요. 다 저기 경선을 했고요. 그 중에는 낙천하신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경선에서 이기셔가지고 공천을 받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네. 경선을 해서 이기신 분들을 마치 사천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전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석현 전 의자 부의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을 의장. 얘기하는 아 거죠. 그래요? 네. 네. 저는 김영주 부의장의 김영주 부의장도 그렇게 저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늘 여성 배려 몫으로 지금까지 5번을 저기 단수 공천을 받으셨어요. 네. 총 6번을 받았나요? 그럴 거예요. 그 중에 5번이군요. 5번을 받았고 그 중에 4번을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이제 비례로 한 번 받으시고 첫 지역구를 단수를 받으셨다가 네. 낙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기 단수로 받으셔서 이제 그 다음에 재선, 3선, 4선까지 가셨는데 당에 그 정도 헌신하고 받은 분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제한을 하면서 페널티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다 현역 의원들에 의해서 꺾이고 안 받아지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하위 20%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평가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영주 의원께 묻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가 하위 20%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민주당에. 우리 민주당이 항상 존경하는 국회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의원총회에서 모이시면 어떤 발언할 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요. 그러면 그 존경하는 의원 중에 김영주 의원님이 아닌 다른 분이 누가 들어가야 되나요? 김영주 의원 쪽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더 하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이재명 하시더라고요. 대표에 대해서 그간 그렇게 이 구속영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그 발언 세게 하시고 네. 말씀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분류할 때 항상 친명으로 분류됐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천이 되면 근데 이제 채용 비리가 이제 제일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네, 그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채용 비리는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음. 이전 총선에도 이미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논란이 혹은 뭐 별로 이렇게 페널티를 주지 않다가 이번에 페널티를 주는 이유는 뭐냐 이제 이런 아니,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저는 네. 제가 공직자로서 봐야 되는 건 다른 어떠한 그 비위 혐의보다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그 사례들이 있느냐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지만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증거, 물적 증거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그냥 유동기 증언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판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예를 들면 뇌물을 받거나 음. 아니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누구에게 채용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알선하고 힘써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되게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사인일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약간의 잘못을 벌이는 거. 우리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마약도 하는데 옛날에 젊을 때 마약도 했었는데 대통령 되지 않냐.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미국이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서 하는 범죄에 대한 그 정책 평가는 훨씬 냉혹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고 실명 거론이 판결문에 적시됐기 때문에 네. 그게 고려된 것이지.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 170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 훌륭하신 다요? 분들을 이렇게 그래요? 나열하다 보면 네. 하위 20%의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 평가니까. 네. 근데 그 들어갔다고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막 건 갑자기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제일 문제가 많다고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처럼 훌륭하신 분이 그 지금 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네. 거예요. 혹시 아니 뭐 제가 김영주 부의장 대변인은 아니니까 네.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상당히 아마 김영주 부의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이다. 네. 서른 의원도 마찬가지고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민주당을 떠나간 수많은 의원들이 아마 할 말 많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이낙연 대표 그 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했던 그 이낙연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적 권한의 남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큰 거는 아니지만 사소한 것에 불과하지만 법카를 사용해서 일제 샴푸를 사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초밥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네. 무슨 그 밑에 있던 비서가 폭로를 하고 책까지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 대표께서는 명백한 답을 하고 계시지 않은데 공적 권한의 남용에 해당의 대표적인 이게 무슨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인드 마치 이직이라고 부르는 그런 마인드가 공적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 아니 끝내겠습니다. 초밥을 20인분을 혼자 먹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두고 먹으면 안 상합니까? 회의가 있으니까 산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의 하나에 단편 네, 하나만 알겠습니다. 보고 얘기하시는 네, 거는 뭐. 전 되게 황당하고요.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회의 중에 쓰라고 원래 법인카드 네. 주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디테일한 거는 뭐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닿으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괜찮으시죠? 요즘에? 예, 뭐 지역구 분위기가 주민들, 네. 예, 많이 이제 호전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습니까? 저희는 뭐 네.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네. 더욱 더 겸손하게 뭐 계속 회의 때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 조심하시고 겸손하시고 뭐 이런 걸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네.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가야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좀 점잖하게 그다음에 존중을 갖춰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김종혁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훌륭하세요. 네. 훌륭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바뀌면 돼요. 저거.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님까지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경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